사랑을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넌 뭐야? 뭐야? 그 짜릿함을 느끼는 나 솔직히 요즘 와서 잘 모르겠어.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안 찾아줬으면 좋겠어. Please. 나 너무 무시해. 형 연애 많이 해봤어. 연애 전문가야. (2022년 11월 3일) 식장 탈출 넘버원 98회 들어가겠습니다. 100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태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오늘 종윤이가 외부 좀 그 녹화가 있어가지고 네, 참여를 못하게 됐고 이제 월드컵 가까워지니까 엄청 바쁘구나. 그러니까 외부 좀 거의 많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와. 예, 어제만 해도 제가 녹화를 4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 3개가 다 다른 캐릭터였어요. 어떻게?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월드컵 관련돼가지고 연기하고 또 그중에 하나는 저 부산에 얼마 뒤에 있을 G스타 관련해가지고 뭐 컨텐츠 찍는 거 있는데 그거 연기하고. 연기자요. 배우야. 내가 어제 그 얘기했다니까. 종윤아, 내가 무슨 또 복장 같은 거 입으면서 야, 종윤아 이럴 거면 나 그냥 코미디언 할게. 나 축구 때문에 그 채널 열었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연기만 엄청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정도로 네네네. 꽁트 비싼 게 계속 들어가니까. 잘하는 거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해야죠. 네, 그건 맞아요. 이렇게 그건 또 맞는데. 지평을 넓히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어제는 집에 갔는데 진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축구 관련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좀 바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바쁘시군요. 네. 뭐 바쁘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제가 빠진 날도 있고 뭐 종이가 그쵸, 빠진 그쵸. 날도 있다. 이거 좀 월드컵 가까우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진행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갑자기요. 네네네. 여기 진행석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프닝 토크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 보죠. 네,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네요. 오. 이주원 외에게 나머지 우리 셋에게 묻는 겁니다. 외에게? 외에게 묻다. 자,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주원 축가 대 이주원 주례. 주례는 좀 아니지 않아? 무엇을 맡길 것인가? 축가는 더 아니지 않나요? 못 봤어요? 차라리. 봤잖아. 축가 못 봤어요? 뭐요? 이주원 축가 못 봤어요? 이번에 축가 했어요? 있어요? 이번에 축가는 했어요? 아니지. 축가는 아니고 나가 그 춤췄잖아. 실장이? 네, 나 썼지. 그 네. 성희진 변호사님이 올린 거 네. 조금 봤어요. 네.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큰일 나. 주례도 아니야. 주례가 낫지. 그래도 잘 떠들잖아. 주례는 그래도 문어 아저씨 정도는 돼야. 주례는 문어 아저씨. 뭐야? 문어 아저씨는 누구야? 주례는 문어 아저씨. 뭐야? 문어보다 못해. 얘도 가끔 거의 완전 도라이야. 진짜 개소리 발상이 진짜 특이하다. 근데 문어 아니, 나 생각해? 결혼할 때. 그 주례 문어 아저씨가 있어요? 섭외하면은 어제 노량진에서 어디 뭐 이렇게 섭외했나요? 네.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남편이랑 그렇게 골랐거든요. 일단 문어 약간 문어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전세가 있다. 나이가 있네. 그렇게 골랐었는데. 근데 주례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을 경험하신 분이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저는 그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치 않다. 결혼의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 정도는 좀 살아야 그 밑에 짬 안 된 이제 막 갓 결혼하는 신병들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고. 할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고 있어야지 또 결혼 생활. 22에 그건 아무도 몰라. 맞아.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22에 결혼했는데 내가 32이야. 너무 젊잖아요. 근데도 난 32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더 신선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 있잖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 책을 봤는데 참 좋은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하죠. 과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스님이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결혼. 말은 잘 할 수 있거든요, 다들. 네. 근데 또 이제 스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에서 통달하신 해탈을 분? 하신 분이니까 뭐 결혼 생활의 인간관계도 해보지 않아도 아시지 않을까. 그치.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스님의 주례사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같이 살 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싫어지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그치. 그런 좀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에요. 누나님 또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네. 네, 굉장히 좋네요. 어색한가? 네. 좋네요는 뭐죠? 좋네요. 지금 좋아. 급조한 말 아니야, 단어 같은데 좋네요는. 굉장히 네, 새롭네요. 아, 네. 맨날 이쪽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스님의 주례. 저는 그리고 주례를 안 해서 요즘은 주례를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도 그렇지. 하더라고요. 저도 주례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버님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편지를 읽고 저희 어머님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약간 축사. 축사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죠. 주례 없이. 왜냐? 저는 왜 주례를 없이 했냐? 진짜 그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사이나 우리 가정, 남의 가정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와서 주례하는 거 난 좀 별로라고 좀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약간 그동안. 그런 게 제일 컸어요. 네. 근데 저는 축사를, 왜 외국 영화 보면은, 그 딸에, 특히 신부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축사하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나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을 꿈꿨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죽어도 안 하신다고. 내가 그런 경우 아빠, 많아. 아빠 소원이다. 나 진짜 영화에서 저런 거 너무 멋있다. 한 번만 달라. 계속 매달렸더니 아빠가 너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네 결혼식 안 간다고. 왜? 되게 너무 내향적이신 분인가? 창피하셔서? 너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원래 그런 성격이세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식에는 여러 그러네요. 사람이 오니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 약간 화내시려고 하면서 진짜 싫다. 너 자꾸 이러면 네 결혼식 안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다른 거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 동생들이 친한 같이 방송했던 동생 둘이 축사를 했죠. 그럼 눈물바다잖아, 또. 아니 엄청 웃기게 해가지고. 그래? 저희 집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너무 관종기가 흘러가지고 분명히 시켰으면 했을 겁니다. 네, 저희 기다리셨던 거 아니야? 네? 기다리셨던 거 아니야? 근데 저 어머님이 했죠, 그래서. 아, 네. 어머님이? 네, 어머님이 재밌게 했고. 하셨어요? 그냥 노멀하게 했어요. 노멀하게? 뭐, 시어머니로서 이런 건 안 하겠다. 오.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감동이더라. 나도 네. 얼마 전에 결혼식을 진짜? 갔는데 이제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 너를 처음 봤을 때 어떻고 너무 예쁜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어떤 시아버지가 되겠다 얘기하시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감동적이다. 좋더라. 시아버님이 또 해주시는 거죠. 왜 같은 거 들었는데, 그쵸? 그 결혼식 맞아요? 저 있던 결혼식? 같이 갔던? 아니. 다른 거? 거기 말고. 시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나 보다. 많이 하셨어. 뭐 재밌는 거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 그래서, 거기도 저거, 시아버지가 했나? 응. 뭐라고 다른 했는데? 결혼식. 근데 약간 개그 욕심이 그때는 좀 있으셔가지고, 있어서.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그를 치시는데, 손이 좀 약간 차가워지더라고요, 제 손이. 나는 만약에 내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딸 결혼식?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올 거니요. 며느리에 대해서 잘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쵸. 사실. 딸 있으니까 나중에 딸 결혼식 때 축사. 축가 부르는 거 아니야? 딸 축가. 결혼식. 그 정도까지 왜? 아니고. 그렇게 주책맞진 않아요? 그 주책맞은가? 왜냐면 축가는 남의 집 행사니까 제가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남의 결혼식은 망쳐도 네, 망치는 본인 스타일이야. 제 결혼식에서는 나름의 어떤 제 딸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네, 제가 거기서 껴가지고 뭐 이렇게 평생 동안 얼굴 보면서 할 건데 계속 결혼식 얘기로 에피소드 안주거리 주기 싫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랬다가 내년 추석 때 아빠 때문에 그래서 말고 그 다음에 한 5년 뒤 추석 때 애 데리고 와서 아빠가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러면서 창피했다고. 또 매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아니 축사는 괜찮지 않아요? 축사는 한다면 나는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뭘 좋아하는지 얘기해 줄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얘기해주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 뭐지? I believe. 엽기적인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내 딸은 되는데 아들은 안 되지. 내가 나가서 우리 내가 아들은 나가서 하는 거 너무 소름 내가 끼치지. 며느리 도망치지. 내 아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 너무 일이야. 느낌 너무 다르다, 그치? 왜 그럴까? 어머 진짜 달라. 느낌 너무 달라, 달라. 아빠는 해도 될 것 같아, 왠지. 왜냐면 나는 사실 언니 온다. 어떻게 보면 인계를 하는 거잖아. 그 사위한테. 그래. 그래서 내 딸 이거 좋아한다. 나도 내 아들 인계하면서 뭐, 하는 말인데. 오, 소름 끼쳐. 안 돼. 그런 느낌이 도망갈 것 다르네. 안 돼. 꼭 아침밥은 챙겨다오. 이러면서. 얘는 바로 한 밥만 먹는단다. 야 바로 식당 탈출이야. 바로야. 들어간 반찬은 안 그렇지. 먹는단다. 나물은 꼭 바로 묻혀주시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아, 근데 이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을 때 시어머니가 아무리 의도 없이 한 말이어도 며느리들은 그치 맞지? 맞아. 되게 의도 있게 그래. 생각해. 그러니까 의도 있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냥 어떤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뭐 기회 된다면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시어머니 뭐 좋은 대로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고 그거를 마치 어떤 그 유일한 목표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냥 흘리기가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난 다 뭔가 흘리는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속뜻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뭐 얘기해도 뭐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네. 이러면 편해. 그렇지 그걸 못하지. 네. 시어머니가 나 얘기할 요즘 때 하고 알아서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옆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얘기하면 나도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알아서 할게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저는. 근데 좀 그런 제스처가 필요한 것 같아. 예, 나도 좀 가볍게 그치. 듣고 그래요 어머님 그러세요? 저는 못해요 이런 거. 그거 못하지. 야 그말 못해. 잠깐만 전 해요. 그런 뉘앙스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이런 거 해.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 예전에는 초반에는 다 네네네 하고 혼자 속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경계를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좀 섭섭해 하시겠다. 근데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관계가. 그래? 나만 정말 의도를 편한 나만 쟤 편한가? 뭐야? 뭐 얘기할 때마다 못해요. 저거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그건 또 아니고요. 얘기할 때마다 못해요. 이러면은 이제 그게 뭐 솔직하게 얘기한 걸 떠나서 맞아. 이거 매번 내가 처음에는 말 안 안 해봐도 다 못한다고. 결혼을 왜 했냐 그러면은 이러면서 다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게요. 혼자 살고 싶어요. 괜히 했죠 뭐. 괜히 했죠. 저도 이럴 줄 알았나요? 어머님 아들 아시잖아요.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축사가 이제 아버님이 했는데, 한번 이제 그 검토를 받으셨대요. 근데 검토에 이제 워낙 사랑하는 장녀이기 때문에 검토에 네가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 그걸 썼나 봐. 그래. 그 얘기 했어요, 방송에서도? 한번 네,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 편집할까요? 아니 해요 못. 너무 그 그래가지고 마음이 느껴지지. 저희 그 와이프 집안 장인 어른 댁이 다 난리가 났었던. 미쳤냐. 지금 뭐 결혼식장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근데 얘기했던. 아버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렇지. 아빠 완전 마음. 맞아.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손님도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아버님의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저는, 알겠죠. 무조건 알죠. 맞아. 네, 무조건 알죠. 어떤 마음인지. 왜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딸을 낳았잖아. 다 괜찮거든요. 지금. 걔가 커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 지금 마음도 그래, 그렇고. 그 전에 네. 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딸이 나중에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아닌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도 본인이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결혼시킨다고. 네, 시켜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 대신에 결혼했다가 아닌 것 같을 때 뭐 돌아오면 자기가 잘 받아줄 수 있게.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 죽어도 못하게 이제 말리는 거거든. 저는 죽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서의 어떤 갈등이 그러니까. 뭐 했다가 콩깍지 씌워서 했다가 헤어질 사람 또 헤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작업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가 너무 아닌데 왜 아닐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싫을까? 그치. 어떤 뭐 직업 아니면 뭐 환경 뭐 그런 거? 그럼 여기서 내가 혹시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줘서 내 딸하고 같이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더 좋은 크죠. 생각이다. 네. 그런 느낌이 크지. 뭐 그런 거를 아무튼 네, 그런 딸에 대한 마음이 다 우리 그 3명 패널들의 아버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 집은 저희 집은 좀 달라요. 아니
이런 느낌이 나는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문선아, 다 괜찮다. 뭐든 괜찮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너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뭐, 이런 느낌. 아니 약간 박 여사님 이제 아버님도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돌아와라라는 축사를 하시기도 했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 집은 진짜 부모 자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에요. 어허.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예요. 그런 그래서 집도 사실은 있지. 제가 이제 그 이혼할 때도 거의 개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결정해라. 거의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서 너무 슬퍼하시고 아니, 안타까워하시고. 물론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그렇죠. 바라봐 주는 거죠. 되게 다른 집들하고 좀 다른 것 다르구나. 같아요. 네, 좀 거리가 되게 멀어. 그러면 약간 누나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있죠. 아, 있어? 있어요. 아, 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애정 결핍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남자를 만났나 봐. 남자한테서 찾았어 언니? 미안해. 그렇게 쉬지 않고 거기에 연애를 했나 봐. 집착하고. 그럴 수 있어. 계속 뭔가를 지금 갈구하는 거지 갈구하는 관계를.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랬던 것 같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관계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많이 혼자 있는 게 좀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가 좀 안정되니까 괜찮은데 어릴 때는 뭘 모르고 이 뭔가 그 결핍을 그런 남자한테서. 애정으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나도 그랬어. 좀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좀 그런 게 저 있었어. 어머니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 여자한테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성격을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기대야 되니까. 내가 진상을 뭔가를 떨어도 받아줘야 그렇지. 되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같이 지랄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같이 지랄하면 안 돼. 같이 지랄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 나를 이해해주고 네, 풀어줘야 그래서 되니까. 되게 좀 선하고 착한 그런 친구들을 대부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댔던. 그래서 정말 결혼했을 때 뭐야? 뭐야? 네 자리가 뭐야? 오늘 오는 거였어요? 오는 거야? 근데 왜 오늘 안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지? 다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 네, 뭐야, 그러니까. 아니, 너무 웃겨. 너 여기 앉아서 그래. 우리 오프닝 때 이거 오프닝 넣어주세요. 너 일정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깜짝 놀랐네. 난 깜짝 놀랐어. 서로 뭐야? 귀신인가 했어. 조윤 씨가 왔어요. 진행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패널로 활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이제 그 문선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둘이면 둘이 이렇게 더블 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진행을 미루고 있는 예, 여자석. 예, 예. 네, 진행자서. 네네. 네. 네, 누카누카 마누카 꿀, 엔젯 허니 마누카 꿀입니다. 꿀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 미용, 불면증의 완화가 되고요. 소화불량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당 땡길 때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먹는 게 기가 많이 떨어졌을 먹고 때. 말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어. 진짜 단 거 확 먹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몸에 되게 좋은 단맛이니까 이왕이면 마누카 쿨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MF 인증 마크 확인이 필수인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맞아요. 또 네. 협회 인증 이런 거 되게 협회 인증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장 탈출 전용 링크를 통해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젯 허니 마누카 꿀로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마누카 꿀을 간편하게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헬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성분이 굉장히 착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향이 계속 좋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싸구려 향이 아니고 진짜 천연 라벤더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 스파 느낌이 나는 거고 고급스러운 향. 또 성분도 믿고 쓸 수 있으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 모발에 건강을 주는 헬로소피 샴푸고요. 올인원 워시도 순한 식물성 원료고요. 부드러운 거품이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미끌거림 없이 산뜻하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11월입니다. 술게임. 네, 술게임 꼭 필요하죠? 연말 약속이 막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또 술 한잔 할 때도 술게임 꼭 필요하고요. 맞죠. 술게임을 먹어야지만 다음날에 숙취가 덜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술게임의 효능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적어도 제가 이제 요즘 술 먹는 사람이 다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은 언제나 저랑 술 마실 때 술게임을 챙겨옵니다. 맞아요. 점심 챙기고 다음날 챙기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술 먹을 때 술게임을 챙기지 않으면 또다시 그 친구들은 회사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술게임 챙겼냐? 안
챙겼습니다. 그럼 갔다 와라 회사. 와, 귀찮잖아요. 앞도 기업주다. 네. 진짜. 그래서 뭐 저만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그래서 술게임을 꼭 챙겨서 회식에 참가를 합니다. 술게임 구입하실 때 꼭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구매하셔야 더욱더 저렴하고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술게임 검색해 주세요. 네, 오늘은 새 코너인가요? 언어의 정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언어의 정원 있었어? 한 번씩 있었어? 했어요. 가끔. 아. 정원이라는 단어로? 언어의 정원. 사랑의 언어 있지 않았나요? 아, 저거는 라니가 하는 거. 라니가 했던 코너. 아, 2부 사랑을 부르는 말? 있었어요. 뭐 그거는 있었죠? 보배 언니의 코너였고요. 한 번 있죠. 저는 이별을 부르는 말. 그치. 아, 2부 말천. 2부 말천. 그거 없어졌죠. 네, 오늘. 아니, 가져오지. 저희는 없어진 코너는 없습니다. 그쵸. 언젠가 꺼내나요? 언젠가 돌죠. 네. 안 꺼낸 지 2년 돼가는 것 같은. 네, 언어의 정원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준비가 네. 되어 있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네. 이거 좀 이해합니다. 채널이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맞아요. 거죠. 이 얘기 예전에 라니가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아. 5가지 사랑의 네. 언어. 기억나시나요? 어. 뭐죠? 스킨십. 음.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이 먼저 나오네요. 스킨십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인정하는 좋잖아라고 말. 그러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좋다고? 좋잖아요라고 안 했나요? 원래 존나 좋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좋다고요. 네. 그래. 예. 그다음에 선물, 봉사. 그래. 인정하는 말? 5가지. 아, 그러네. 여기 들어가 있어. 예, 그 테스트야. 그 아, 테스트예요. 테스트야. 그래서 그게 모르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래? 네,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열성적으로 상대를 사랑해. 내 방식으로.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닌데. 맞아. 이러면 나가리야. 맞아. 얼마 전에 개인 지도하는 친구 하나를 이제 만나서 2시간 동안 보통 수업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거기도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야. 되게 중요해. 이 여자애는 되게 세심하게 말로 표현해주는 거,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남자는 그냥 물질적으로 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이렇게 때려박는 사랑의 표현 방식인 거야. 그래도 남자 돈은 많았나 보네. 진짜 약간 없는 거 다 긁어서 해주는 진짜. 느낌으로 진짜 헌신적으로 되게. 아이고. 김밥 쪽으로서 스페셜 먹고. 거기에는 그거 있어야 돼. 쫄면. 쫄면이랑 이게 마카로니. 둘이 안 맞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서로 그치.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제일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게 관건이고요. 관계가 지속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상호관계 전문가가 쓴 책인데 좋아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알아보고 나와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생각해보는 코너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게 저는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했어요? 주례 선생님이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시잘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네네네. 왜 이렇게 급해요? 아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저희 막 말씀을 재밌게 하시네. 네. 되게 궁금하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비행기에서 싸운 다음에 네네. 이제 비행기에서 그거를 싸웠어요? 신혼여행 내내 싸웠거든요. 왜? 돌아오는 길에 궁금해. 너 그런 그게- 게 많았어요. 아니, 신혼여행 왜 싸워? 그게 더 궁금해. 더워서. 그래가지고 더워서 싸웠다고요?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다툼이 시작이어가지고 신혼여행이 막 즐겁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걸 해봤는데 사랑의 언어가 우리가 이렇게 달라서 싸우는 것 같다. 되게 깊은 깨달음을 얻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자.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맞아. 네. 이거 안 바뀌어. 이게 안 변하기가 쉽지 않고 아니 맞춰주기가 바뀌는 쉽지 게 않아. 아니라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지. 거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못 맞춰요. 나 거기에도 동의해. 네. 그래서 애당초 이거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테스트 해보고 만나. 이거를 딱 가져가? 나 되게 괜찮다고 봐. 알아? 우리가 사랑의 언어만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관계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언어만 이럴 뿐이지 사실 외모,
내지는 뒤에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 그 언어가 뭐가 필요하냐?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말하면 입만 아프지. 그 여자는 언어가 네? 필요하겠지. 사랑의 언어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방금 네. 얼굴 보셨나요? 사랑이 꼽히는 거. 네. 표정 깜짝 놀랐잖아. 네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안 맞으면 힘들다는 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나는 거지? 이게 엄청 큰 것 같아. 크다. 되게 많이. 근데 너는 외모적으로 이상형이 네가 확고하잖아. 아니야. 나 여태까지 그 이상형인 외모인 사람 이렇게 이렇게 쭉 봤을 때 잘 없어. 자, 이상형 때문에 얼굴 맞는다고 만난 적 거의 없어요. 맞아. 키 175. 그래. 상관없어. 아, 그거 상관없어? 난 나보다 큰 여자가 나를 좋아해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아. 근데 175도 떠바리가 큰 175가 있고 얇은 175가 있어. 근데 떠바리가 큰 분들은 비교적 그분들이 나를 안 좋아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본인 덩치가 이만한데 내가 더 큰데. 나처럼 비교적 작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상관없어. 그게 상관없구나. 퍼스트는 아니야, 전혀. 아, 그래? 그 이전에 만났었던 얼굴 아무 공통점 없어. 하나도. 얼굴이 포인트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있잖아요. 다른 데가 그 포인트인 거 아니야? 그 이전에 만났던 분들은 약간 박종윤 씨가 좋아가지고 사귀었다기보다는 약간 대시를 받아서 사귄 경우가 많고. 아, 뭐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진짜 그 여자친구 한 명은 덕현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외모나 보는 건 맞죠. 뭐죠? 의정부에 살았어요. 의정부에 살고요. 그다음에 집이 종갓집이었어. 제사 지낼 때 200명씩 오른 집. 의정부가 그 옛날에 그거잖아요. 태조 이성계. 아, 그래? 후루 그 무슨 이시야. 군이 되게 많아요, 막. 이시야. 공주, 양반집인가 무슨 보다. 공주.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지, 완전 왕가야? 커피를 150잔씩 타더라고. 뭐 설 추석 때. 살벌하다. 아우, 난 너 되게 외모 이상형 되게 확고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누나 얘기처럼 만약에 내가 먼저 그 마음이 동해서 누군가한테 대시를 한다고 하면 외모적인 조건이 당연히 보이긴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걸로 봤을 때 잘 없다. 이상형 얼굴들이랑만 만났나요? 다? 아니지. 아니잖아. 맞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나도 아니지. 왔다 갔다 하죠. 막. 또 이상형 얼굴 그렇잖아. 이상형 얼굴에 비슷한 사람 만나면 나는 별로 안 좋더라고. 난 이상형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근데- 이상형을 저 만나기 이상형이 힘들죠. 조인성 쪽이라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우, 뭐 그런 현실이 만나기가 없어. 그래. 근데 그러니까 좀 이상형에 가까운 친구를 만나면 지금 형수가 좋은 건 얼굴 이상형이랑 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의 이상형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예. 키 말고. 가까워요. 얼굴이요. 얼굴 가까워요. 그래요? 네, 정말로. 되게 가까워요. 뭐 옛날에 이상형 엄정화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요? 엄정화? 누가 이 엄정화 되게 아니요, 좋아한다 저 그러지 엄정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정화 신세경 누구예요? 누구야? 네, 신세경. 아, 신세경. 신세경 닮았지 않았어, 우리 와이프? 네. 근데 자꾸 뭐가 들어간다. 자꾸 뭐가 자꾸 들어가. 미세먼지가 많아. 어느 정도 호응해주고 싶은데 약간 힘드네요. 예, 아무튼 예, 우리가 지금 사랑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네네. 아니잖아요. 사랑의 언어. 이거 다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네. 아, 얘기하면서 하시죠. 해봐.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남녀 간에도 그런데 친구 간에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되게 맞아. 많이 들었거든요. 아, 친구 간에도 친구 중요해. 간에도 중요해. 예를 들면은 저는 선물이 되게 적게 나왔어요. 근데 친구를 사귈 때 있어서 항상 뭔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꾸 뭐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잖아. 뭐 있잖아. 뭐 김치도 갖다 맞아. 그런 사람 있어. 근데 나는 그게 항상 불편한 거야. 받으면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받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약간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근데 선물을 줬을 때 주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선물 줬을 때 뭔가 꼭 받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주지도 않고 잘 이제 받는 것도 그렇게 나도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받으면은 그런 부담을 부담되죠.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선물을 좀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갑자기 하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선물이 꼭 뭔가 물질적으로 막 뭔가를 쏟는다 준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저는 선물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거야. 나를 생각하고 있다. 선물 중요해. 중요해요. 선물 중요해. 그래? 왜냐하면 이런 거 언니도 선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선물 높은데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왜? 아니 선물이 높게 나왔는데 왜? 그때 얘기했잖아. 선물 꽃 한 번 한 받은 번도- 적 없다고. 내가 그게 임신한 얼마 안 초에 맞는 거야. 앙버터 먹고 싶다고 회사에서 오는 길에 맛있는 앙버터집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임신 기간 내내 10달 동안 한 번도 안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물이야. 뭔가 내가 말했던 거를 기억하고 챙겨주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되게 작은 거여도, 너 그때 뭐 얘기했었잖아. 생각나서 샀어. 요런 느낌들 있지.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다 행동으로 나오는 게 좋아. 첫 번째는 봉사. 두 번째는 선물. 이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남편은 말만 예쁘게 하거든요. 말 예쁘게 그래서 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차를 누구를 태워다 주고 있는데, 스피커폰으로 우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 왜 너무 이렇게 다정해. 다정해? 네가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어. 완전 다정한데? 하지만 안 말만 버튼 없지. 다정해. 말만 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선물? 나는 되게 선물이라고 해서 나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나 선물을 줄 때도 뭔가 받는다고 생각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사실. 그렇죠. 내가 이런 리액션을 하면 너는 왜 기다리는 사람. 기브 앤 테이크 맞나? 예. 그건 내 중심인가? 아무튼 내가 주는 게 있는데 왜 오는 게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바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도 선물이 좀 높게 나오겠다, 그쵸? 나는 라니가 얘기한 거를 잘해요. 맞아. 그래, 넌 잘하지. 잘하는데 반대로 난 나한테 선물 주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거보다 나는 내가 선물을 줄 때 더 좋아해. 주로 사랑을 주는 걸 좋아하는 신부님 스타일이에요. 근데 카톨릭이잖아. 뭐 냉담한 지 좀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수녀님이 나보고 신부하라 그랬었어. 어울려. 그 앙버터 얘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도 갑자기 찰떡 아이스가 먹고 싶다는 거야. 임신 때, 첫 아이 임신 때. 와. 내가 우리 구에 있는 편의점 다 돌아다녔는데 없어? 없어. 그렇게 눈에 보이던 게. 되게 흔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왜 찰떡 아이스가 이럴 때만 없지? 그리고 편의점이 이렇게 많았나? 많지. 편의점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편의점 몇 개 없으면 대충 몇 개 보고 갈 텐데. 다 돌았는데 없어? 갈 때마다 편의점이 있으니까 차를 세웠다가 보고. 와, 착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선물인 거야. 이 과정이. 와, 그러니까 대박.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 노력, 마음 씀씀이 이런 게 선물인 거죠. 너무 편중돼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까요? 네. 저는 이거 순서 이렇게 적었어요. 적었어? 네. 근데 뭐가 제일, 너는 선물이죠? 넌 아니, 받는 거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언어니, 거 아니야? 네 언어. 나의 언어. 너 언어부터 해보자. 궁금하다. 네 언어. 저 제일 많이 나온 거? D. 나도. 뭔지로 말해줘. 봉사. 봉사. 원하는 것을 몸으로 봉사해주기? 근데 이게 그 봉사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 보통 이런 데서 받아. 맞아. 나도. 그럼 약간 이런 마인드면은 좀 그런 것도 있나요? 뭔가 좀, 뭔가 관계를 할 때도. 혹시 뭐 메이드복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상대의 뭔가를 봉사. 받는. 받는. 아니. 그거랑 뭔가 좀 다르지. 그건 달라.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그거랑 다르죠. 하는 누워만 있고. 네네네.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네네. 누워만 있는 거 좋아하는 남자도 있대요. 그래? 그거 얼마 에로부부에도 나왔잖아. 진짜? 가끔 얘기 들으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남자가 누워있는? 받기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 네. 저 D. 다음이 A. 인정하는 말. 그다음에 B.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이 E. 스킨십. 그다음이 C. 선물. 근데 이게 특이하다. 이 사랑의 언어가 내가 받는 것도 그런데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언어거든요. 여기에서 할 때. 그렇죠. 근데 난 표현하는 건 완전 또 달라. 그러니까 이 순서랑 전혀 또 별개예요. 받는 걸로 받을 이건 내가 때. 받는 걸로 한 거예요. 수원 씨는 어때요? 저는 A가 제일 많아요.
A. 인정하는 말. 네. 아, 역시 남자들은 왠지. 이게 형은 실제로 중요하구나. 그래요? 네. 나는 인정하는 말만 말이 해, 제일 말만. 중요하고. 짜증나지. 말만 안 돼. 아 근데 그 사람들 근데 나는 내가 받는 거니까. 그래. 받는 거. 내가 받는 거니까 인정. 받는 거 좋아하세요? 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 보여요. 아니 그냥 뭐 받는 게 뭘 받는 거? 예. 인정하는 네, 말. 받는 건 다 좋죠. 네. 그다음에 B. 두 번째가 B.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2가 세 번째. 스킨십. 그다음에 봉사가 네 번째. 그럼 봉사가 네 번째? 네.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 선물은 0이에요, 0. 주원 형 D가 네 번째인 거에 선물이 영. 저는 그 반대 의견 하나 펴겠습니다. 왜죠? 진짜 D 봉사 아닌가요? 그러게. 주원 형이 의외다. 집에 가서 행복감을 느낄 때 아주 잘 정돈된 집, 그다음에 깔끔하게 그 집안일이 잘 돼 있고 내가 가서 쉬게 만든 그 형수 때문에 되게 좋다는 얘기를 나한테 무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근데 A하고 D하고 차이가 3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B랑 E는요? 아, 다 한 개씩이야? 나 한 개씩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 네. 아 그래? 네. 어. 나 지금 6, 7, 8, 9야. 어머. 진짜 차이가 안 나네. 네. 진짜 신기하다. 그게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 난 압도적이야. 내가 숫자를 잘못 셌나? 아니. 6, 7, 8, 9 숫자가 그럴 맞아요? 수도 있죠. 잠깐만. 서른 문제니까 17 더하기 6 30 맞네. 그래. 나 6, 7, 8, 9야. 그럼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이거 다 그 비슷비슷하구나. 비슷비슷해요. 나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4인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건데 안 난다면 오케이. 난 다 해줘야 되는 선물 스타일이야. 빼고 그치? 맞아. 피곤한 스타일. 나 선물 빼고 다 필요해. 선물 빼고 다 필요해. 선물 빼고 다 해야 돼? 다 간절하게 필요해 나한테. 너무 필요해. 피곤하네요. 난 진짜 피곤할 거야 나 만나면은. 이 정도 거의 엄마가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난 다 해줘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결핍 있다고. 종민이가 얘기했잖아. 레고만 안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뭐? 레고만 안 사주면 그거 필요 된다고.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맞아. 봉사 안 필요하냐고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차이가 없어요. 안 나는구나. 네. 저는 완전 압도적으로 B가 많아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그래? 대화. 언니가 항상 얘기하는 거다. 네. 진정한 그래서 대화. 누나 그분하고 취미 활동 많이 했다며. 저는 모든 그래, 그분 항상 외에 연애할 때. 연애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같이 했어요. 같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하는 내가 거를. 뭐 모르는 거면은 막 배워가지고 같이 하고 아예 안 하던 거면은 또 그 친구한테 배우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꼭 그럼- 붙어 있는 스타일. 그러면 누나가 좋아하는 취미인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같은 취미를 좋아하고 되게 몰입하면 되게 즐거웠겠네. 되게 즐겁죠. 골프를 제가 가르쳐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건 골프 때문에 망했지 그 친구랑은. 싸운 거 아니야 하다가 막. 아 골프에 그 친구가 너무 나보다 더 심하게 빠져가지고 완전 이제 환자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엄청 싸우고 헤어졌죠.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레저나 이런 걸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같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진짜 뭐 언니가 말한 대로 뭘 했을 때 골프를 했는데 그 사람은 같이 하는 그 시간보다는 진짜 골프에 빠져 있고 그러면 맞아요. 또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당연히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는 같이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는데 이제 남자하고 또 그치, 운동신경 좋고 그치. 이러니까 앞서 금방 나갔지. 늘어나니까 이제 나랑 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골프를 막 치러 다니는 거지. 그 함께 한다는 것도 종목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골프라는 스포츠는 한번 환자가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레저였다면은 덜 했을지도 몰라. 골프 전에 그 친구랑 웨이크보드를 탔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진짜. 그러니까. 그냥 같이 타러 다니고 가면 되니까. 또 타서 오고 이러는데 골프는 이게 지금 말랑 그렇지. 똑같아요. 아. 완전 막 뭐 매일 치고 매일 필드 나가고 이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구나. 시간 거의 하루를 다 써야 되는 운동이니까. 근데 어쨌든 함께하는 시간 저는 이거 너무 공감. 저 원래 이렇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인정하는 말. BA. 네. 차이가 얼마큼 나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저는 B는? 함께하는 시간이 10이에요. 꽤 많구나. 네, 그리고 인정하는 말이 8이고. 되게 함께 하고 싶어 하네. 네, 좀 12 약간 정도. 아까 말했잖아. 그 애정 결핍 때문에 엄청 붙어 있고 싶어 했다고. 근데 그때 예전에 나이 먹고 그게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지 엄청 않았나요? 줄었죠. 줄어서 이 정도야. 20대나 30대 했으면 여기서 거머리죠, 29야. 거머리. 함께하는 시간 29야.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이 스킨십이 6이고요. 선물이랑 봉사는 1이에요.
봉사 1이고 봉사가 1? 선물 3이에요. 없어.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다. 결혼해서 애 키우다 보니까 봉사가 더 높아지는 것도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을 수 있지. 생활 자체가.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 게. 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받는 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본인이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도 똑같은 순위인가요?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니까 네. 당연히 그 사람한테 함께하는 시간을 맞아. 내가 줄 수밖에 약간 없지. 뜬금했어. 그러면 그럴 때 그거 있잖아. 누나는 봉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근데 남한테 봉사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건지 그런 거는 똑같아요. 내가 봉사는 상대방의 봉사를 내가 받는 거? 아니 반대로. 언니가 해준 적이 그런 거 원치 않나요? 제가요? 나 딴 사람한테 봉사하기 싫어. 너한테 봉사는 싫다. 내가 예상해봤을 때는 나 잘 안 해. 그렇게 어, 그런 거 같아. 어, 자신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 할 때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적인 일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막 이런 거 있어도 왜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잘 챙기는 친구들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있어. 난 남자친구 무조건 필요해. 챙기고 나는 진짜 안 챙기는 스타일이거든. 약간 그래, 친구처럼 그래. 노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함께 놀면 돼. 맞아요. 달라 이게. 맞아. 나는 그런 거 할 때 좀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 난 느끼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손 많이 굳이 뭐- 가는 타입이 있고 그런 잘 챙기는 여자들이 있고. 난 진짜 손 많이 가. 맞아. 손 많이 간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 진짜 개많이 가. 여자친구한테? 어? 여자친구한테? 박종윤한테도. 아니 나 말고 회사 애들한테 물어봐. 다 누가 봐도. 진짜 손 많이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왜 손을 많이 가 나한테? 안 손을 많이 하니까 와 뭐. 나한테. 오지 말지. 손이 안 오면 되잖아. 본인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치울동이 많은가 내가 보지. 똥 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네, 란이랑 보배는요? 저는 봉사가 13 압도적으로 많. 오, D. 그다음에 선물 함께하는 시간이 비슷하고요. 그다음 스킨십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말이 오히려 맨 마지막에? 근데 이게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만 하는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린 거 그게 아닌가? 채워진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정도는 해주니까 말을 그럴 수도 해주니까 있지. 그래서 채워진 그치, 거 그치. 지금 부족하지 말을 또 밉게 않으니까. 하는 남자하고 만났으면은 그게 그럴 수도 올라왔을 있지. 수도 있겠지. 그럼 과거에 결혼 전에 최란이랐으면 좀 달랐을까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그렇구나. 다 10이 넘어가네. 압도적으로. 뭐 하나가 많죠. 나는 되게 밸런스가 많네 그래도. 그러게. 나는. 그냥 다 밸런스 맞는 게 이건 좋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건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치. 아니 그냥 뭘 해도 좋다는 거지. 그런가? 여자면. 그치. 얼굴만 예쁘면. 그럴 수도 있지. 더 그렇진 편할 않지. 수도 있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맞다는 것은 인정하는 말을 잘해줘.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도 괜찮게 해줘 상대방이. 그리고 봉사도 잘해. 근데 스킨십이 별로네? 아 짜증나네. 야 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가 만족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밸런스가 맞다는 거는. 다 중요해. 그 네 개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상 나는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 아닐까라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다는 거지. 한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은 난 만족을 할 텐데. 예를 들어 누나 같은 경우에 몰빵이잖아. 그럼 함께하는 시간을 왕창 채워주면 쏟아부으면. 나머지가 어느 정도 해줘야 맞아, 되는 맞아. 거지. 해줘야 되는 건데 어. 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그치. 거지.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지. 맞아. 그래서 나는 진짜 막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때 매일 데이트 하면은 좋아요? 그냥 오케이. 짱 좋아. 다 오케이. 매일 만나면 오케이. 진짜 꼬시기 쉬워, 그죠? 백수면 딱이야, 백수면. 와 근데 쉽지 않아. 데이트할 그래, 때도 그 매일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지. 진짜 문선 누나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아무래도 만나는 시간 초반에 좀 몰빵돼 있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뭐 조절도 할 거고 할 텐데 문선 누나 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초반에 한 100일 정도까지는 달려야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좋잖아, 근데. 근데 너무 좋은데 피곤한지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 이제 어릴 때나 가능하죠. 그치. 그렇습니다. 보배는 어때요? 저는 봉사요. 봉사가 다 봉사가 높다. 12개. 오, 맞네. 근데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그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챙겨주고. 맞아. 애들 키울 때도 이게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남편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 남편은 A, 인정하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보통 많이 같은데 그래, 남자들. 나는 보통 행동, 액션을 더 많이 하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봉사 다음엔요? 봉사 다음에가 2번 저도. 함께하는 시간. 애를 봐도 같이 보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씨가 제일 적어요. 인정하는 A랑, 말하고 선물. 네. 음. 인정하는 말과 선물이 3개씩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2가 스킨십. 스킨십이 이제 4번째. 아니, 세 번째. 대부분 여자들이 봉사가 높게 나오는 걸까? 아니면 둘이 그런 걸까? 유독 지금. 이 설문을 하면서 네.
이게 항상 이게 아까 라니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그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집안일을 도와줄 때 뭐 수고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어서 더 그런 것들이 그런 있는 것 같아요.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지리산 지리산을 지리네. 지리산을 지렸다. 지리산을. 산산수백 잘했다 네. 했더니. 네. 지리산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삼 그리고 뿌리, 잎, 열매까지 이 한 뿌리를 이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이게 뭐 한 번 딱 하나 먹었다고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박스가 20ml가 30병 들어있어요. 딱 하루에 한 달? 하나씩 먹으면 한 달 정도 먹어보면은 변화 분명 느끼죠. 효과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산산순백을 제가 먹고 나서 계속 광고하거나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에서 계속 섭취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충분히 이 효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좀 그래요. 사실 뭐 광고는 하고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 이런 거 다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못 느껴 잘. 네, 잘 못 느끼니까. 근데 여기 비었잖아요. 네. 여기다 그 젊은 애들 진짜 왔다 갔다 20대들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깜짝 젊은 놀라서 애들만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니 우리 패널들이 나이가 있잖아. 패널들이 먹는 네, 거예요. 패널들이 먹는 그렇구나. 아저씨들. 그렇구나. 네. 그랬어. 먹어야 때 먹어야지. 넘어서는 확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는 그럴 게. 때는 뭐 기운 없거나 그럴 때는 꼭 부모님 뭐 또 어르신 분들에게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보다 본인 몸에 또 좀 컨디션이 다운됐다. 나 좀 컨디션 올려가지고 좀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산삼순백 구매하셔서 먹으면 꼭 효과를 와, 볼 많이 수 있을 비었다 겁니다. 저것도. 산삼순백을 검색하시거나 1666-1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6년근 홍삼과 활력 보충에 좋은 아르기닌을 한 포에 아르기닌 발음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르기닌.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두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섭취가 가능하고요.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든 아르기닌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 포에 3,000mg. 이 들어있어요. 또 맛있습니다. 홍삼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복숭아 향. 위생적으로 또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네.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고요. 햇섭 인증 공장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봉사는 나는 1이잖아?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이걸 주기가 어렵다? 그치. 그니까. 너무 주기 어렵다? 어려워요. 그리고 봉사를 막 상대가 하면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나를 속박하네. 이렇게 나를 왜 생각하면서. 구속하지? 그렇지. 이렇게 그게 생각할 수 대단히 있지. 나한테 달갑지도 않고 내가 그거를 먼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자칫 들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제가 남편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건 여보 오늘 나 저기 애기 내가 볼게 쉬고 와. 근데 이게 함께하는 액션. 시간이 만약에 사랑인 사람한테는 안 되지. 안 되지. 안 이렇게 되지. 되는 거잖아. 같이 있어야지. 그치. 우리 남편 맨날 같이 있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하면 좀 나를 그냥 뒀으면 좋겠어. 그렇지. 혼자. 난 쉬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 큰 게 정말 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 나는 비교적 비슷한데 딱 하나. 나는 선물 받는 건 심지어 0표예요. 근데 나는 주는 건 아마 이렇게 따진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봉사 다음이 선물이야. 신기하다. 요것만 좀 달라지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 되게 남성분들 중에서 여자분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뭔가 다 무마되거나 모든 여성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있죠. 그거랑도 그건 되게 좀 성의 없는 거죠. 그런가? 그건 잘못된 선물의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 상대방이 준 선물 속 배려와 마음, 씀씀이, 노력을 신중하게 여긴다. 그래. 근데 자기가 돈 있으니까 자기가 못하는 시간이나 말이나 표현들을 선물로 때운다. 그치.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거면 이게 차라리 돈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선물 말고. 그건 스폰서죠. 그래. 네네. 그래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입장에서. 저는 선물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이 낮잖아요. 근데 선물은 항상 말하는 게 물질적인 보상이 생각보다 심리적인 위안이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싸웠어. 화해를 했어. 하지만 뭔가 내가 해소가 안 된 앙금이 남아있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물을 받잖아? 그렇지. 그럼 기분 약간 좋지. 해소가 된다니까. 그렇지, 기분 좋지. 그럴 때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아니 왜냐면 아니 이 얘기 했을 때
이게 이 얘기가 요 파트가 수해복구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물질적인 보상에서 없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그러자마자 장원희 형이 제 위자료 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마음속에 근데 그 떠올랐던 생각이 얘기. 나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 누나 말이 난 틀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배 말이 선물로 무마하려는 거는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화해는 했어. 했는데 뭔가 귀책 사유가 예를 들어서 누나하고 나하고 사귀고 있는데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싸우다가 뭐 내가 좀 더 좀 뭐 좀 잘못 언성을 높였다거나 뭔가 좀 심한 말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네. 화해는 했어. 그때 이제 뭔가 선물을 주면서 다르지. 그러면은 괜찮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뜸 뭐 화난 것 같으니까 야 뭐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면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로. 그러니까 그래. 사건은 이미 다 종결됐고 그에 대한 마무리로. 약간 추후 보상 같은 받아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 좋은 거지. 아니 제가 아는 분이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되게 센 케이스로 가네요. 아 주변에 예. 센 케이스가 많아요. 예. 아, 그건 혹시 선물로 무마했다 약간 그런 얘기. 아니요. 바람을 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혼하려고 별거를 시작했어요. 어.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애가 또 있으니까 남편이 계속 화해를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유야무야 약간 받아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받아주고 다시 살긴 살 건데 약간 찝찝하고 마음이 뭔가 약간 용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그러지 말고 각서 써라. 각서 쓰고 그냥 뭐 1억이든 2억이든 너 남편의 어떤 여건이 되는 대로 너 내놔.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뭐 다음 각서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얼마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써라. 했더니 아 언니 뭐 그게 뭐 되겠어? 뭐 그렇게 마음에 위안이 되겠어? 라고 했다가 몇 달 있다 만났는데 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이제 각서 쓰고 2억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위안이 되더라는 거야. 야, 좀 2억. 용서가 되더라는 거야. 2억이면 2억이면 그쵸. 2억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그 사람은. 그래 줄 수 네,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 다행이죠. 줄 수 있어야 바람도 필 수 있다. 근데 이거 라인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 형은 맞나요? 뭐가요? 형수랑 사랑의 사랑의 언어가. 형수가 바라는 사랑의 언어가 뭐야? 그거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뭘 하면 형수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바로 안 나오네. 네? 아니야 나와요. 뭐예요? 뭔데? 내가 봤을 때 선물. 선물이라고? 확실해? 응. 확실해? 선물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걸 것 같아. 네, 그거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뭐 생일이나 기념일. 아, 그거 되게 챙겨요? 잘 챙겨요. 어. 되게 잘 챙기려고 나 뭐 사줄 거냐 물어봐. 어. 근데 뭐 막상 사실 그렇거든. 내가 뭐 백이나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라. 그럼 안 사. 그거 같이 가서 사는 행위가 좋은 건데. 맞아. 근데 나는 백화점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힌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좀 많이 답답한 거야. 마음에 들까 말까 해가지고 그 고민하는 시간도 좀 짜증나고. 같이 가면 되죠. 근데 같이 가는 거는 이제 힘들고. 일반적으로 선물의 액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통 보편적인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마음에 안 근데- 들 리가 없다. 그치? 쓰면 된다. 근데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선택 안 되더라고. 안 됐는데 또 요 근래에는 뭔가 기념일이면은 뭔가 좀 해주려고 그러고 작은 거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뭐 편지라도 써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만족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주는 것도 되게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어제 생일날 뭐 갖고 싶냐고 그러는 거여서 진심으로 갖고 싶은 거 없다. 정말로 나는 갖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지나가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거 챙기고 싶어. 선물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해주고 받는 것도 싶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던 걸 이렇게 딱 반짝으로 해줬을 때 좋아하는 게 너무 기뻐요. 엄청 좋아요. 나 기뻐요. 연애할 때 그래서 엄청 좋아. 야, 그 연애할 때 와이프가 그래서 잘해줬다 이거. 그래. 되게 자주 해주진 않았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결혼 1년 차였나 했는데 축구화가 한정판이 하나 있었어. 40 얼마짜리인데 아디다스에서 나온 건데 와 저거 진짜 한번 사고 싶다 막 이렇게 진짜 지나가듯이 얘기했거든. 근데 바로 그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했는데 나 아직도 기억이 남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런 거 되게 감동이야. 저런 내 캐치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그걸 주고 나면. 기억하고 있다가 빵. 그래서 역시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선물의 어떤 그 표현은.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오는 좀 그 오류가 있는데 충분히 나는 이제 조금씩 바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죠. 충분히라기보다 그러니까 부족하겠지만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선물 되게 기억이 나요.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잡지 같은 거 보다가 나는 이제 완전 기억에도 없어. 근데 이렇게 넘기다가 뭘 보고 이 예쁘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사온 거야. 그래. 그런 거 되게 감동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게 비싼 거 말고. 비싼 거 아니어도. 근데 내가 예쁘다고 한 거 기억해 주는 거. 그리고 저는 진짜 그런 거 있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그냥 먹을 거 하나 사가지고 와도 좋은데 그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기억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음식점도 내가 거기 가보고 싶어 이러면 그걸 기억했다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라니 남편분은 저건가? 함께하는 시간 뭐 이런 건가? 인정하는 말이 인정하는 1번이었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어디 갈래? 같이 뭐 할래? 같이 뭐 먹을래? 맨날 물어보죠. 되게 이해는 간다. 내가 그거라서. 나도. 근데 그게 결혼을 잘못했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난 나니 얘기 들으면서 되게 뜨끔했던 게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지방 출장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럼 꼭 거기서 뭔가를 사와요. 그런 막 초코파이, 인절미 막 이런 거 사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근데 자꾸 나를 위해서 사왔대. 그래서 선물이야 표현하는 거야. 그게 맨 처음엔 고마워 하는데 계속 그게 잦아지면 진짜 감동이 되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고마운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저번에 그거 누가 먹는다고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사오는데 뭔가 먹을 만한 거 좋아하는 걸 사와야지. 그러니까 그거야. 안 그러면 나도 별로일 것 같은데. 그 나를 아무리 생각하는 사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먼저 안 보인 거야. 거기 가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언니가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치? 거기에서 이게 유명한 거니까 우리 보배 먹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서 사오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서 파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래야지.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사기 전에 생각해야지. 그래. 맞다. 나 보배는 원치 이걸 않아. 좋아하지 않아. 이런 거. 쓸데없지 이러고. 해줘야지. 고마워. 남편이랑 비교적 잘 안 맞는 거네요? 이게 선물이? 선물적인 이런 거 거. 전체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만 이게 봉사 함께하는 시간 잘 이런 맞아요? 거는 잘 잘 맞는 것 맞죠.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도 이게 중요한 친구들을 보면은 일단 둘이 붙어 있는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남편이 내가 몰랐던 약속을 당일에 잡아 이런 거에 되게 분노하더라고요. 저요. 근데 그거는 나도 빡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약속이 있대. 그럼 너무 분노. 그치. 미리 말을 해줘야지. 스케줄은 미리미리 일주일 전부터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럼.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일주일치 정도는? 맞아. 아니야, 난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는 게 별로예요.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원래는 평소에는 아니, 같이 이게 할 수 공유하는 있는 게 시간인데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분노인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약속을 한 일주일 전에 잡았어. 그래 놓고 말을 쭉 안 하다가 약속 전날 저녁에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맞다. 근데 이러면서. 그건 보통 눈치 보다가 눈치 하는 보다가. 거야. 그렇지. 그거보다는 차라리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저는. 근데 나는 내가 말하는 스케줄은 뭐냐면, 우리 스케줄 있잖아. 몇 시에 녹음하고 하고 그렇지. 이런 거. 그거 말고 이거 뭐 함께하는 시간. 어느 정도서부터 출근해서 어느 정도 이때쯤이면 집에 온다. 그게 서로 공유가 돼야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같이 저녁 먹자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부야. 근데 정말 피할 수 없는 회식이 있어서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건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돌발적으로 당연히 이 사람이 이때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 갑자기 전화 와서 나 오늘 술 마시고 들어가야 돼. 그런 게 너무 잦다거나 많이 있으면 나는 그렇지. 조금 짜증날 것 같아. 아니 근데 한 번씩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근데 그게 잦아져. 그러면 일주일에 안 되지. 3, 4회야. 일주일에 3, 4일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건.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건 잦은 수준이 아니야. 갑자기 있어? 일주일에 한 번도 잦은 거야. 아니야 그냥 집에 그런 안 거는 오면 왜 안 오지 하면 술 먹고 있고 그런 봐봐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 특이한 거라니까. 되게 특이한 거야. 우리 와이프도 아무리 이해심이 높다고 해도 그런 거는 우리 와이프 나도 그치. 나도 그래서 항상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그러면 당일에 얘기해 주죠. 몇 시쯤 들어갈 것 같다고. 대충 이제 알아요. 몇 시쯤 오는지. 몇 시에 온다는 게 뭐냐면 6시, 7시에 들어갔을 때는 몇 시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사실 일찍 끝났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퇴근이 늦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시에 혹시 늦냐? 이거예요. 오늘 녹음 끝나면은 7시잖아요. 7시 반, 8시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2시간, 3시간을 밀어놓고 얘기합니다. 여유 있게. 11시쯤 갈 것 같아. 아. 야, 차라리. 그 사이에 있는 시간에 2-3시간을 알리바이를 따로 만드는 거네요? 아니, 알리바이는 아니고. 네. 그래야, 자유롭게.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라고 하죠. 일찍 오네? 예상보다. 아, 오히려. 일찍, 그냥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예를 들어 11시에 집에 간다고 그랬어. 생각보다 끝나는 게 7시네? 그럼 4시간의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오. 근데 자유시간이 게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왜 술 한잔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거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잡히면 그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 잡히면 얘기해요? 근데 술 마신다는 게. 그게 아니고. 걸려들었다. 봐봐요. 나는. 걸려들었어. 아니야.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11시에 집에 간다 그랬어. 10시, 11시에. 그럼 10시, 11시까지 자기가 무슨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술 마시러 가나? 술 마시고 11시에 가나? 술 안 마시고 11시에 가나? 그거는 불변이야.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네, 괜찮다. 그래서 얘기만 하면 돼. 나 미리 오늘, 예측 가능하면. 갑자기 나 오늘 종이나 술 한잔 하기로 했어. 끝나고 그냥 술이 땡겨서. 그럼 약간 박 여사님은 이런 시나리오, 이런 건 없구나. 예를 들어서 오늘 11시에 들어갈게 했다가 갑자기 자유시간이 4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있는 사람 가서 멤버가 돼서 술을 한잔하게 됐어. 전화해서 여기 누구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이러는데 뭐야 11시에 끝난다며 왜 술을 마시고 있어?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없어요. 자, 이 반응 세 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박여사 같은 스타일인가요? 저는 바로 들어가죠. 바로 바로 쳐요? 뭐야 술 먹는 이 없잖아. 어. 11시에 끝난다며 뭐야. 일하는 거랑 술 먹는 건 달라. 여기는? 전 그냥 11시 온다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얘기하지 마라. 몰라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도 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와이프랑 보내는 시간이 오후 저녁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와이프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와이프가 만약에 골프를 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막 이런 날도 있어요. 이런 날보다 이런 날이 대부분이지. 막 월화 오전밖에 시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넘어가 새벽에 2시 3시 끝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4시야. 근데 와이프가 한 오전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시간이 있어. 난 녹음이 12시 1시 1시 정도 시작하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자더라도 같이 와이프랑 스크린 한번 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전의 시간은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밤 시간에 대해서는 워낙 내가 바쁘고 일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다른 그 스트레스를 안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돌발적으로 오늘 같은 날도 만약에 내가 오늘 몇 시에 내가 10시 11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갑자기 아까도 술 땡기는 거야. 술을 먹고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죠. 개의치 않는다. 네. 편안한 스타일이지, 그래도. 네. 보장된 거잖아, 그 시간이. 지금 네, 봤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별로 그거 없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오전 시간을 또 할애해 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만약에 있고. 그런 게 없었다면 또 달랐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와이프 또 얘기 들으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냥 참는 거다. 근데 그 막 같이 골프 쳐주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골프 쳐준다는 것도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와이프가 안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와이프랑 같이 골프를 쳐서 너무 즐거워요. 네. 정정하길 잘했습니다. 네. 이게 쳐주는 게 쳐준다는 아니에요. 표현은 굉장히 좀 정정하길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쳐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람직한. 가끔 대답이네요. 저희 남편도 지나가다가 뭐 한 11시, 12시? 근데 집 근처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점심 같이 먹을래?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게 고맙더라고. 밥은 안 먹겠지만. 그래도 막, 고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같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시간이 있구나. 정도. 그러니까.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2등이니까.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도 함께하는 시간이거든, 2등. 네. 그렇다. 어쨌든 이거 내 언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언어가 중요한데 맞추기는 어렵다. 어려운 것 같네요. 라는 것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알아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칭찬을 바랍니다. 많이 해줘야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리셀덤 앰플 3종 세트입니다. 써봤어요? 저는 아직 안 아직? 써봤어요. 네, 이거 남자 써도 돼요? 그럼요. 뭐 발라요, 얼굴에? 저 피지오겔. 이거 피지오겔. 한번 그 전에 발라야 돼요. 맞아. 그 전에. 그러면 확 뭔가 충전되는 느낌? 피부 결이 달라지는 느낌? 그치. 그래요? 보통 남자분들이 기능성을 잘 안 발라. 우리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그냥 수분 크림, 응. 로션. 약간 그런 것만. 불모지 같아가지고 요런 기능성 한번 딱 써주면 진짜 저희 남편도 좋아지지. 확 좋아지지. 효과가 얼굴에서 확 확 나. 날걸? 요즘 제 미모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정말요? 네, 이것까지, 누가요? 이것까지 해버리면 뭐 난리 나지 어머,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난리 한번 나볼까요?
쉽지 않을 텐데. 네, 여러분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진짜. 더 잘생겨지는 것 좀 보고 싶다. 자, 이모지 한번 써볼게요. 네. 네, 리셋 얘기 좀 해주세요. 후기 좀. 이게 지금 3가지 라인이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더마 리페어 앰플. 이거 제가 지금 꾸준하게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속 당긴 거? 그런 거 사라지지. 요맘때 진짜 되게 심한데 맞아. 이번에는 좀 얼굴에 트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 굉장히 반짝반짝해. 만족스럽고 지금 아직도 한 통을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발랐는데 조금 보면서 더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거지? 이러고 봤더니 한 이거 이렇게 사면 한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한 번씩만 바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앰플이 한 번 따면은 한두 번이면 그냥 일주일 정도 뭐 이 정도 끝나거든요. 쓰고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용량이 진짜 많아가지고 가격 부담 덜하게 피부에 좋은 것들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미백 앰플 그리고 주름 개선 앰플 이렇게 3가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내 피부를 딱 보고 아 나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 화초한테 영양분 주듯이 이거 꽂듯이 이렇게 꽂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라 쓰세요. 네,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입니다.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한 페이지에서 주문과 메시지 입력이 가능하고 발송까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대량으로 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담당자가 있습니다. 1대1 매칭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증빙 처리도 간편하게 합니다. 요청하는 증빙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고요. 개인이 사용해도 좋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가 이벤트도 있고요. 신규 가입 이벤트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자, 다음 코너는 판관선문선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을까요? 41세 남성 솔로니까요. 네, 주원 씨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식장 탈출을 재미지게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양가 없는 뻘소리로 웃음을 주는 듯하다가 은근 삶의 지혜를 주는 만담과 농담도 전해주셔서 기나긴 출퇴근길에 편도 1회는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41세 남성 솔로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고 싶은데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해 전까지 초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10년 이상? 네. 와. 헤어진 이유는 흔하디 흔한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였습니다. 인트로듀ction? 덕션? 이거 뭐죠? 소개. 이게 본인이 쓴 건가요?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네. 네, 도입이 있고. 네, 문물 도입이. 쓰듯이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논점 부분이 있고. 밑에 보니까 왜 결론도 그렇게 있어. 썼는지를 좀 알 수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인트로덕션인가요? 네. 네네. 영어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잠깐. 근데 인트로덕션도 몰라요? 아, 이게 긴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 아니었어요. 네. 인 정도 있나요? 네, 인트로? 인트로까지. 인트로라고 써주시지. 네. 인트로까지만 알고 그 옆에 무슨 TION 이런 거 몰라? 들어가면 좀 많이 좀 골치 아파요. 네. 들어갈게요. 네. 먼저 경제적 문제는 말 그대로 자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으로 아이고. 인해 시간도 많이 썼고 중간에 회사는 잠시 다녔으나 대학원에서 탕진, 대출로 엉망이었지요. 몇 해 전 이직한 현재의 직장에 이르러서야 수입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고 대출 상환과 조금의 적금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적금은 꿈도 못 꾸고 대출 상환만 꾸역꾸역 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빚이 늘어난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자산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니 나름의 긍정적인 상황이지요. 어쨌든 그땐 암울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차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라고 표현했는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여 가장 범용적으로 표현되는 말을 골랐습니다.
전 여친과 저는 삶의 궤적도 많이 달랐고 그로 인하여 생각과 사상이 달랐지만 당시까지의 저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일종의 부채의식, 한창 젊고 좋을 20대 후반에 만나기 시작해서 가장 즐겁고 화려할 시기인 20대 후반, 30대 후반의 긴 시간을 저에게 모두 소진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부채의식 때문에 계속 만나며 모든 것을 맞춰주고 감내하며 훗날 보답하리라 생각하며 만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달랐는가?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 풀이하는 것이니 감안해 주세요. 먼저 저는 내가 겪기 싫은 것들은 나도 남에게 하지 말자가 기저에 깔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불쾌한 짓을 하게 된다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지요. 물론 그에 대한 리액션은 어지간해선 못합니다. 저는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전 여친은 좀 달랐습니다. 난 이래도 돼. 난 괜찮아. 난 예외야. 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한 행동이야가 기저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전 여친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배려가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러합니다. 속된 말로 지삐 모르는 곱게 자란 공주님이랄까요?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들은 쇼핑을 하러 가서 점원과 그 매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게 없어 보여서 힘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 별론데. 네, 구두 매장을 갔다면 매대에 있는 구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신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뜨려서 구르면 발로 뒤적뒤적해서 구겨 신어봅니다. 물론 점원에게 물어보는 건 건너뜁니다. 좀 그렇다. 그래도 진상짓은 안 했으니 이거 진상짓이에요. 진상짓이에요. 진상이죠. 저는 이거 딱 이런 거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나도 완전 정남이가 너무 싫어. 약간 인성문제.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남이보다 너무 창피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 나는 진짜 이런 걸 내 앞에서 봤다면. 그래도 진상짓은 안 했으니 계속 만나오긴 했는데 다닐 때마다 매우 불편하긴 했습니다. 전 여친 입장은 난 돈을 지불했고 지불할 의사도 있을 수도 있으니 나에겐 이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싫은 점원들은 월급을 받으니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감내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차로 픽업을 해야 한다면 본인이 가장 편한 위치가 어느 횡단보도 앞이든 버스 정류장 앞이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든 말든 그곳에서 픽업해야 합니다. 아, 너무 문제 많았네. 진상 많은데.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저런 행태를 볼 때마다 매우 싫어하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동의했음에도 정작 본인이 탈 때에는 어딘가 이동해서 정차할 만한 곳에서 보자고 하면 또 티격태격하고 빡쳐서 만나야 합니다. 이런 류의 생각과 행동 패턴들을 제 나름으로 정의한 게 정신적으로 어리다입니다. 3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걸 옆에서 보니 이런 건 청소년기 20대 초반에 형성되고 변화하지 않는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디스쿠션. 디스쿠션인가요? 디스커션. 커션.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 네. 쿠션 디스쿠션. 디스쿠션. 영국식 발음. 이 쿠션은 알아듣는다면 네가 제일 나빠 이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거. 저 미친 거 아니에요 누나? 이 쿠션 너무 먹이는 거 아닙니까? 디스쿠션 맞잖아. 지금 제 주둥이에 쿠션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일 나빠, 제일 나빠. 네네. 그렇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자, 이 쿠션. 네. 이성을 보는 야 이 새끼가. 아, 미안합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성을 보는 게 제 취향이랄까요? 여자 보는 눈이 묘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상한 건지 최근 관심이 가는 이성이 있는데 저 모든 점이 대부분 똑같이 보이는데도 관심이 갑니다. 아직 상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상대적으로 전 여친보다 약하다입니다. 외모나 외형적인 모습은 모두 제 스타일인 걸 보면 겉모습만 보고 금세 홀랑 빠지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 아니 그 전에 이성을 만나고 썸을 탄 것부터가
하는 게 이제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의 제 나이에 이성을 만나면서 그 이성의 결혼관을 확인하는 것도 이상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뭘 해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그냥 만나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헤어지든 말든 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간 그 이성이 쓴 시간, 감정적 소모와 비용은 어째야 할까요? 저야 뭐 그때 헤어지더라도 별 타격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저의 행복을 추구했고 만족했을 터이니까요. 3번 컨클루션. 컨클루션? 쿠션 되게 좋아한다. 쿠션. 컬러션? 컨실루션? 뭐예요? 컨실러? 뭐예요 이거? 컨클루전. 컨클루전 맞네요. 네네네. 컨클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로션 로전이라고 했나? 너무 좋다. 1, 2, 내가 3번 다 뭐라 제대로 했어? 읽은 게 없어. 컨클루션. 네, 컨클루션 아니에요? 컨클루전 뭐 비슷해. 아, 컨클루전이에요? 뭐 다 알아들으면 컨클루전. 되잖아. 아, 로션은 여전. 아, 오케이. 어떻게 예. 해요? 로전. 로전. 컨클루전. 네. 오케이. 컨클루전. 네. 훌륭해요. 몇 가지 왜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유. 저는 썸이든 연애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취미생활 즐기며 살면 되는 걸까요? 한 1년 전까지는 이성 필요 없고 취미, 생활 즐기며 살기에도 엄청 바쁘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 디스쿠션이 무슨 뜻이에요? 뭐 논의? 디스커션. 논의. 디스커션. 근데 컨클루전은 결론. 결과죠. 오케이. 예. 저는 썸이든 연애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취미 생활 즐기며 살면 되는 걸까요? 한 1년 전까지는 이성 필요 없고 취미 생활 즐기며 살기에도 엄청 바쁘니 괜찮다였는데 언제부턴가 좀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거면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만나라 라고 하실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관심이 가는 이성은 국딩 때 먹던 불량식품 맛이랄까요? 겁나 맛있고 좋은데 분명 건강에는 딱히 좋지 않을 게 자명한 그 매력. 사랑이 불량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성향과 잘 안 맞을 뿐인 건데 뭐라 표현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불량식품의 매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명히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터인데 예전에 한 조직에 있던 사이라 함께 아는 지인들도 많고 이래저래 끊임없이 연락하고 지낼 사람들인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과 어색 또는 불편해서 어찌하나요? 저도 모르는 제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모를 그 무엇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5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그 여자들이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만날 때 쓰레기 중독자. 네, 쓰레기 중독자들 만날 때 해주는데 반대의 경우를 오늘 그 사연이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론에도 얘기했듯이 불량식품 맛이거든요. 이게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 41살이면은 알거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 안 하지 않나? 이제 안 하는데 그 전에 연애가 10년이 길어서 그런지 이분이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전에 먹은 불량식품 맛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계속 쓰레기 만나는데 그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첫 번째 쓰레기 만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쓰레기 만나고 세 번째 쓰레기 만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첫 남자를 좋은 남자 만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확률적으로 희한하게 왜냐하면은 쓰레기든 불량식품이든 알싸한 맛이거든. 매력이 있지. 여기서 매력을 느끼면 그 다음에 또 느끼거든. 그 불안함을 계속. 근데 이분은 사람이 불량한 게 아니고 제 성향과 잘 안 맞았을 뿐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사람이 불량한 게 불량한 거죠.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지만 본인도 이렇게 되게 전 여친에서 싫었잖아요. 점원한테 막 막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싫었지만 그렇게 뭔가 싸가지 없는 데서 매력을 또 느꼈던 거야. 그치. 약간. 제멋대로인 게 그리고 좋은가 보다. 진상짓은 아니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분도 그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걸지도 몰라. 이 정도가 그 정도로 진상은 아니지?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10년을.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한테 또 매력을 느끼고. 근데 이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한 거 맞죠? 네. 진짜 혼자 하겠다고. 이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문제라기보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을 때는 되게 복합적인 걸 보잖아요.
근데 결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거든요. 끌리면 왜냐하면 만나면 되니까. 너랑 평생 만날 거 아닌데 나 지금 외롭고 내지는 또 외모가 마음에 들고 약간 좀 잘 맞아. 뭐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네가 뭐 진상지대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고 왜? 너랑 평생 볼 거 아니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얘 좀 왜 이렇게 애가 싸가지가 없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막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연애니까. 오래 만날 아니 연애니까. 연인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도 저는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얘랑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만나서 약간 썸 타고 약간 좀 사귀는 거 비슷한 느낌인데도 느낌이었을 때 뭔가 좀 안 맞고 되게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진상을 부린다 했을 때도 뭐 괜찮아. 왜? 너랑 사귈 거 아니니까. 잠깐 이러고 말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팍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의 맞아. 문이 넓어진 거야. 오히려 얘랑 잘 만나고 길게 만나고 좀 결혼까지 생각하면 같이 맞추려고 그러고 맞춰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성향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41세면 안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왜? 결혼할 거 아닌데?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해요. 나 나이가 되게 마음 넓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래서 쉽게 연애를 못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결혼이 아니어도. 결혼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친구든 새로운 인연이든 지인이든 뭐 일이든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뭐 이 사람이랑 오래 갈 거 아니니까 뭐 6개월 일할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진짜 아니 그게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 동안 짧게 본다.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한 달 이상 안 보는 뭔가 건데. 안 좋은 물에 발을 담그는 네. 건 나이 들수록 그치. 피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싫고. 맞는 것 같아. 싫어. 싫어. 맞아.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는 거지. 점점 나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쓸 에너지도 그치. 20대보다는 한정적인데. 줄어드는데 하나만 보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20대 때는 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그것도 같은데 맞다. 40 근처까지 오면 싫지 않나? 근데 그러면 감정적으로도 안 끌리지 않아요? 그 심지어 그런 나는 사람한테, 그런 그치? 사람은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을 것 그치. 같은데. 난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나의 취향의 문제이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좋았던 게 그냥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어떤 거를 확실하게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오히려 알게 됐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알게 됐는데 근데 끌려. 또 끌리잖아. 왜 끌려? 그럼 또 끌려. 만나야지.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요? 왜냐면 내가 그걸 허용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맞아, 자기의 기준, 각자의 기준이니까. 그게 그렇게 끌리면 만나야죠, 그렇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거를 정말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함께 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맞춰볼 여지는 있다 이거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마치 의무감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오랫동안 연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누가? 이분이랑. 연애를 시작하면 10년 연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짧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한 사람하고 결혼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깊이 관계를 맺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얘기가 다르죠. 원나잇 생각하는 거니? 약간 좀 나는 너무 약간 좀 가볍게. 한 달 정도. 원만스. 원만스러워. 날. 그러니까 난 짧게 만나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모든 그래, 연애가 사람 만나면 그런 게 모르지. 아니니까. 근데 이분 성향은 오래 만나는 것 같아. 10년을 만난 거 보면. 모르죠?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인스턴트만 할지. 모르긴 모르겠으나. 근데 결혼이 전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 진짜 친구든 동료든 연인이든 이 사람이 어떤지 생각하게 되죠. 가벼울 수 없어. 관계를 만드는 거. 맞아요. 연인을 더군다나 만든다는 건 가벼울 수 없어. 그리고 이게 비슷한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쓰레기 콜렉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쓰레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한다? 이분처럼? 이런 여자랑은 성격 안 맞고 이러 안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의 그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다음 쓰레기를 만났을 때 그걸 캐치하는 건 또 나인 거야. 놀랍게도 그게 나의 어떤 설렘을 건드려.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거 전문가가 무슨 강의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남자는 너무 밋밋해, 지루해라고 느껴지지만 그치. 그 지루하다고 생각됨을 이겨내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끊어내야 그게 된다. 힘들어요. 되게 그렇지. 힘들죠. 계속 그냥 되게 쓰레기 힘들어요. 만나면 살아. 그런 LSD 쓰레기 같은 거다. 그렇지. 거기에 짜릿함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쵸. 평안함은 지루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분이 아마 근데 짜릿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있죠, 있죠. 내가 네. 못하는 거에 대한? 짜릿하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표현하기를 짜릿함이라고 한 거고 그게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포인트가 있어. 사랑을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넌 뭐야? 뭐야? 그런 짜릿함을 느끼는 짜릿함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 짜릿한 비슷한 수정님의 그런 포인트. 어떤 그 그건 포인트. 나 솔직히 요즘 와서 잘 모르겠어. 그걸. 그래? 네.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아니 저는 안 찾았으면 좋겠어. Please. 나 너무 무시해. 형 연애 많이 해봤어. 연애 전문가야. 아니 너 네 연애만 전문가고 제 연애는 전문가 아닐 수 있어. 그래도 누나 내가 지금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게 언제적 조언 같은 거 경험. 던질 수 있잖아. 뭐? 10년 전 경험이잖아. 이거 그래. 왕년에 내가 말이야. 맞아. 약간 이런 거잖아 지금. 그래 너무 올드할 수 있어. 10년 전 경험. 어우, 아 괜찮습니다. 시대가 네. 바뀌었다고요. 네. 저기 아줌마. 아줌마 뭐 시대 잘 아세요? 몰라요. 진짜. 그래서 아니 저도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연애를 딱히 안 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떠나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 이제 나이가 풀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기회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누구와 이렇게 동석하게 됐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누가 오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마음이 탁 설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때 저는 또 느꼈죠. 나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구나. 왜? 여지없이 내가 끌리는 포인트는 약간 쓰레기 포인트야. 여지없어. 어떤 포인트인데? 약간 나쁜 남자? 잘생기고 키 크고 약간 몸 좋고 바람기 있어 보이는 이런 거에 내가 좀 끌리더라고. 나 어쩔 완전 수 없이. 제일 매력도가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딱 그분을 보고 잠깐 설레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연애는 없다 이제. 거기에 설렜다가 또 날아가는 거야. 잘못하면. 근데 사람 아닌가? 뭐라고요? 아닌가? 나 신혼가요? 개척점에 있는 거 아니야? 준준아, 너 왜 그래? 강수와 강동이야. 준준아, 야 너무 멀어. 이래서 한교고. 못 가. 못 만나. 나 너랑 같이 공동 대표야 이 새끼야. 네 직원 아니라고. 어? 직원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못해. 이건 나 노동청에 신고해. 형이니까 하는 거지. 네. 근데 언니가 말한 이런 내가 매력을 느끼는 누나 포인트는 유전자적으로 내재가 돼 있는 건가? 나 그렇게 생각해. 그쵸? 경험도 있지.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1학년 애 있잖아요. 걔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여자애가 2명이거든요. 1학년? 응, 여기 아들. 근데 걔도 공통점이 있어요. 좋아하는 애들? 그걸 분석했어 또? 쎄. 좀 드센 애들 좋아해? 뭐 일단 머리 보라색 막 어머. 너무 예쁘대. 그래서, 피는 게 좋은가 보다. 아니야, 아직 그때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를 휘어잡는 아이. 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 그치, 또 센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어. 있고, 그런 사람. 내가 주무르기 쉬운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맞아. 있고. 다 그래서 언니 다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탑재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럴 수 생각이 있어요. 드네요. 그런가? 그때는 모를 것 같긴 한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바뀌는 뭔가 거라서. 이 보배 말에 있어? 따르면은 나는 그러면은 약간 뭐 DNA 상으로 음. 그냥 피지컬 DNA 몰빵인가 봐. 그래. 몰빵인가 봐 되게 약간. 중요하구나, 언니는. 뭔가 약간 그런 거에 확 끌리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 봐요. 그런가 보다. 나는 시스템이 돼 있다기보다 본능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키 크고 피지컬이 좋은 좋은 사람과 이어져서 이세를 남기는 게 본인의 안전에도 유리하고 좋은 유전자를 뒤에 후손에 남기는 거에도 유리한 거 아니야. 원시인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게 본능이 너무 충실한 거지. 네이티브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 있겠다. 시대를 사는데. 근데 나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굳이 결혼도 안 할 거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끌리면 만나는 게 그렇게 크게 나쁜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도 물론 내가 연애를 한 상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긴 하지만 네. 내가 약간 바람기가 있어도 피지컬이 좋은 저 남자한테 끌려.
그 남자도 내가 좋대. 그럼 만나도 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41세니까 특히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바로 안 만나는 이유는 결혼 안 할 거니까 뭐 괜찮지 뭐 하고 아무나 만나잖아요. 그럼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아 절대. 어쨌든 계속 피폐해져.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뭐죠? 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공감 못하는 거야. 네, 뭔지 알아. 그럴 때 저래. 어쨌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간과 돈은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짧아도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생성했다가 또 마무리하고 이런 거면은 나의 에너지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렇게 그치. 쓰잖아요. 근데 내 삶의 어떤 시간이라는 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내 삶을 망쳐놓는 일이에요, 그게. 아, 그런가? 네. 그래서 나는 아닌 아까 것 좋은 같은데. 사람이라고 말한 계속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특히 나이 들수록 이제 점점 시간이 없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서 더 삶을 좀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계속 되는 대로 막 살면 진짜 피폐해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끌리는 거잖아. 재미가 밋밋한 없잖아. 거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노력으로 돼요. 안 돼. 나는 누나랑 비교적 비슷한데 그럼 그냥 만나지 마세요, 연애. 그래,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 결혼 생각도 없다며.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누르고 사는 것보다는 끌리는 사람 만나면서 연애의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나는 돈이랑 시간 쓰는 거는 괜찮아. 만약에 이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쓰라 그래.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 온전히 분리될 수 있나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섹스 파트너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그게 내 본업과 나의 그 인생관에 아주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렇게 할 이유가 41살에 있는가? 없다. 전혀 30대 중반까지도 뭐 오케이 하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나? 아니, 만약에 41살이니까 내가 아직 너무 젊고 시간이 너무 많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만나세요. 뭐 그럼 오케이. 근데 뭔가 이 지점에서 막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고 뭔가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뭔가 시간을 잘 인생 써야 영향을 되겠다. 좀 많이 미친다.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면은 걸을 사람은 걸으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연애 안 한 기간이 한 기간보다 훨씬 긴데 한 기간 동안에 영향을 되게 세게 받아요. 그 상대의 영향을 그리고 나도 거기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최근에 정말 신중하게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럼 자기 스타일을 좀 파악하셔야겠다. 그렇네. 저는 크게 제 생활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좀 상관이 덜한 것 같아. 그치. 그럼 편하게 만나도 돼. 뭐 이게 분리가 돼. 잘 분리가 돼. 내가 보기엔 형은 뭐 지금 오늘 얘기로는 분리가 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잖아. 되죠. 그니까. 네, 이미 딱 알고 있으니까. 그지? 저거는 딱 거기까지. 어. 근데 그게 분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맞아요. 거야. 넌 되나요?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럼 되는 거야. 어. 근데 그게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잘 골라서 만나야 돼. 맞아요. 맞아. 그냥 본인이 맞다.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41살이신데 뭐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네. 네. 뭐 본인이 만약에 분리가 잘 되시는 스타일이고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타입이다라면은 뭐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그동안 그 이성이 쓴 시간, 감정적 소모와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쓴 시간 나 이렇게 돼지꼬리 해놨어요. 나도. 이러고. 별 걱정을 다 한다. 네 생각이나 해라. 이런 본전 생각나면 연애 안 하는 게 맞지. 돼지꼬리 해놨어 나는. 아니, 상대방이 쓴 시간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면 만나지 말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치. 그건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량하지 않았다고 그리 불량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 예를 들어 구두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종업원에게 못되게 군다거나 교통 상황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그 픽업이나 이런 걸 바란다거나 한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진상이고 불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걸 맞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불량한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생각은 그렇지. 이 정도면은 그 여성이 했던 진상 중에는 덜한 건가? 약한 편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큰일이다 진짜. 어우. 안 돼. 네.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는 평소에 너무 중요하죠. 조금이라도 걸리면 계속 근데 마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 어쨌든 뭐 가볍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선을 그어놨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백화점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저는 바로 다음날 그래 정득덜. 그러니까 이건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야. 네. 인성의 문제라니까. 그러면 원먼스 안 되나요 그러면? 어머서 안 되죠. 안 돼. 그래. 한 번은 할 건가요? 네? 한 번은 할 건가요? 하겠죠. 아직 못한 상태야. 그러면 해야죠.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는 가 일단. 중요하지 한 번은 않아. 한다. 네, 한 번. 오케이. 가고 헤어진다. 한 번 해야죠. 한 번 하고 야 판단해야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나쁜. 넌 아까 백화점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지 이렇게 올리면서 진짜 왜 그래? 너무 끔찍하다. 길어. 네. 네. 아무튼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클로징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너무 방송 재밌네요. 예. 네. 이 클로징 이거요? 아니요, 이제 방송 마치고 아, 전체적인 방송? 네네네. 네. 집에 안 갈 건가요? 흐름을 못 따라와. 네. 뭐 액자식 구성인가요? 시작한 다음에 진행은 여기서 하고 시작하니까 다시 클로징 해주시죠 이건데. 사식 구성. 신박하죠? 예. 새로운 시도.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종윤이가 와서 네. 더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디님 연락 없어. 정말 다음 주까지 가식적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보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